4월 22일, 대한민국이 결국 이걸 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가장 긴장하는 이유,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로켓이 아니다. 감시와 타격의 시간을 없애는 무기다. 이런 반응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고체연료 로켓 실전 발사는 겉으로 보기엔 기술 이벤트 같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군사균형 자체를 바꿔버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 내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이 발사를 두고 야후 재팬 댓글창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좋아요 D만 개 넘은 댓글 하나 먼저 보죠. 한국은 이제 감지 후 즉시 대응이 가능한 단계로 들어갔다. 일본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 댓글이 2만 개 넘는 공감을 받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댓글이거든요. 자국 기술에 자부심이 강한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런 댓글이 상위에 올라온다는 건 분위기가 진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좋아요 15,000개 넘게 받은 댓글 하나 더 봅니다. 고체 연료라는 건 숨기고 있다가 언제든 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 입장에선 악몽이다. 이 두 댓글만 봐도 이번 발사가 얼마나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 댓글들 밑에 줄줄이 달린 반응들 중에 일본도 빨리 독자 발사, 세계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 이슈인데 댓글 방향이 일본 자국 방위 걱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사안의 파급력이 크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핵심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왜 북한이 이렇게까지 긴장하냐?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존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전에 연료를 직접 주입해야 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몇 시간에서 길면 하루 가까이 걸려요. 그 준비 과정이 위성에 다 찍힙니다. 연료 탱크 옮기는 차량, 기지에서의 움직임, 발사대 세팅 과정, 이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비 자체가 경고 신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대응할 시간이 생기는 구조예요. 그런데 고체 연료 로켓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연료가 채워진 상태로 보관되거든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쏩니다. 준비 과정이 없어요. 준비 없이 바로 발사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응할 시간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했을 때 이미 로켓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군사 전략에서 얼마나 무서운 개념인지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든 나라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발사를 단순히 미사일 기술 하나 추가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킬체인 완성입니다. 킬체인이 뭐냐면요,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일 때 그걸 감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타격하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로 묶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이클에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각 단계마다 사람이 개입하고 지휘 체계를 타고 올라가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고체 연료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 사이클이 거의 실시간으로 줄어들어요. 발사 결정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몇 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에요. 이번 발사는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시간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보는 순간 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 야후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킬체인을 완성하면 동북아시아 군사 지형도가 통째로 바뀐다. 그리고 이 댓글 밑에 그게 바로 미국이 지금 한국의 기술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다 라는 답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 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일본이 더 빨리 눈치채고 있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번 발사의 진짜 목적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사일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핵심은 정찰 위성이에요. 위성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가 진짜 싸움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누가 더 많이 보고 더 빨리 판단하느냐 싸움이에요. 화려한 무기보다 정보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어디를 쏴야 하는지 모르면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은 정찰 위성 숫자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컸어요. 미국이 알려주면 그때 알고 미국이 못 알려주면 모르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이게 동맹국이라 해도 완전한 독자 판단이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고체 로켓이 성공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외도 위성을 한 번에 여러 개, 그리고 빠른 주기로 계속 쏘아 올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CCTV를 촘촘하게 까는 거예요. 위성 한두 개면 허점이 생기는데 수십 개가 그물처럼 깔리면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 감시가 아니라 패턴 분석으로 이어져요. 북한의 차량 이동 패턴, 미사일 기지 움직임, 병력 배치 변화까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 포착되면 그게 이미 경고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더해지면 사람이 보기 전에 이상 징후를 먼저 잡아냅니다. 미국이 이미 이 방식으로 전 세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 구조를 독자적으로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이 위성 네트워크를 완성하면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밸런스가 바뀐다. 일본도 이걸 지금 진지하게 봐야 한다. 그리고 이 댓글 밑에 달린 답글 중에 한국이 이걸 완성하면 미국 없이도 독자 판단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 라는 반응이 꽤 많이 보였어요. 일본이 한국의 군사 독립성 강화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한국이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전쟁 억제력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입니다. 군사기술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오냐 싶으실 텐데 이게 사실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액체 로켓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부품 수가 많고 유지비가 높고 연료 보관도 까다롭습니다. 연료 자체가 독성이 강해서 취급에도 특수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발 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고체 로켓은 구조가 단순합니다. 생산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위성을 한두 개 올리는 게 아니라 수십 개 단위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군사위성뿐 아니라 통신위성, 기상위성, 지구관측 위성까지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건 군사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으로 직결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 우주 스타트업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국방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처음엔 군사 계약으로 돈을 벌면서 기술을 키우다가 지금은 민간 발사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한국이 그 모델을 군사기술 기반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 모방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강점이 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 기술들이 우주 산업에 들어오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전부 한국이 강한 분야거든요. 일본 반응이 여기서 또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군사 기술을 민간으로 빠르게 전환한다. 이게 무섭다. 그리고 이어지는 댓글에 일본은 규제랑 절차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리다. 뒤처지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자주 섞인 반응들이 꽤 많았어요. 일본이 자국 우주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비교 기준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게 몇 년 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그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 하나 더 짚어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입니다. 이 기관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한국의 핵심 군사 기술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ADD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번 기술이 이미 상당한 완성도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실험 단계가 아니라 실전 배치 직전 마지막 검증 단계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ADD가 지금 동시에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민간 발사체 기술과 군사 기술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투트랙 전략이에요. 하나의 기술로 두 개의 시장을 동시에 먹는 구조입니다. 국방 예산만으로 기술을 유지하는 나라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기술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선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몇 년 전이었으면 절대 볼 수 없었던 댓글입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4월 22일 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즉각 대응 능력이 확보됩니다. 고체 연료라서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발사 가능하고 상대는 대응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큐체인이 완성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은 정찰 위성 네트워크 확장이에요.
하늘에 CCTV를 까는 구조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패턴 분석까지 더해지면 예측 타격도 가능해지죠. 미국 정보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독자 판단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주 산업과 연결입니다. 군사 기술이 돈을 버는 산업으로 바뀌고 그 수익이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 구조가 안착하면 속도가 누구도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보는 속도, 판단 속도, 행동 속도가 전부 동시에 빨라집니다. 전쟁에서 이 세 가지가 빠르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북한 견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이 흐름을 보고 있어요. 중국도 보고 있고 러시아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 방위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실제로 국회와 방위성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 야후 재팬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정찰망을 완성하면 주한미군 의존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동북아판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이 댓글에 달린 대부분의 답글이 동의하는 방향이었어요. 일부는 그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구조도 흔들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이 한국 군사기술 이슈를 보면서 자국 안보 구조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사안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속도가 지금 놀랍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독자 발사체 기술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 당시에도 아직 시작이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고체 연료 로켓 실전 발사 단계까지 온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요. 5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속도로 기술을 쌓아가면 5년 후 한국의 우주 및 방위 산업 비치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외국 기관들이 한국 방산 관련 섹터에 지금 조용히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뉴스 이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한반도 안보 지역만 바뀌는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와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한국이 독자 정찰 위성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킬체인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북한만 달라질까요? 아니면 주변 국가들 전체가 전략을 바꿀까요? 그리고 이 고체 로켓 기술이 민간 우주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된다면 앞으로 5년 뒤 한국 산업 지형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이런 주제일수록 댓글이 뜨겁게 달리는 편이거든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계속 같이 추적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